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혼란함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 늘 세상에 휘둘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주님,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 위안을 얻는 어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두를 염려함으로 스스로도 희망을 얻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어느새 100일이 지나 다시 50일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입시라는 가난한 시간 속에서도 성서 속 77절 감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디 허락하여 주소서. 예고를 준비하는 혹은 또 다른 미래를 마련하는 모든 아이들이 더 넓고 높고 깊은 세상을 향해 후회 없이 준비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소서. 어려운 시절임에도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부모님과 선생님, 우리의 이웃들의 일상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은총을 더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2021년 19번째 채플이자 2학기 2번째 채플입니다. 그리고 정동을 묵상하다 14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1학년, 3학년은 집에서, 2학년은 학교 교실에서 채플을 드리고 있겠네요. 드리는 공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예원이라는 공간 안에 한데 머무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3학년 서울예고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3학년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떨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마음 그대로 D-50에 함께 드리는 기도에 담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드리며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오늘 채플 역시 사랑 안에서 함께합니다. 기도는 3학년 1반 염예은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은 3학년 1반 선교부장 박세인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43회 졸업생 박소영, 박서희, 김민경 님이 인사와 찬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사과 이재광 선생님께서 정동을 묵상하다 특강을 맡아주셨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사랑에 잇대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학교 가족을 위하여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밤낮으로 무더운 바람이 우리를 감싸던 계절이 지나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가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과 부족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긴 1학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학기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사랑스러운 학생들과의 대면을 잠시 뒤로 미루게 할 만큼 아직까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저의 교직 생활도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보지 못했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일쑤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앞으로는 나라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 예원이라는 둥지에 적응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 작년에 학교를 거의 오지 못해 올해 자아에 대한 고민을 더욱 거듭하고 있을 2학년 학생들, 이제 예원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도 모두 각자의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중에 어떠한 고민이나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들 옆에는 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일깨워주시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비록 학생들이 친구들, 선생님과 회사한 웃음을 나누며 한 학기를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이 저마다의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과 함께 한 학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살펴주소서. 예원의 3학년 학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어 새 학기의 시작이 그들에게는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끝없는 좌절의 늪으로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어떤 시의 구절처럼 끝날 것 같은 길에서도 자신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꽃과 열매가 있듯이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자신이 피어날 수 있는 꽃과 열매는 모두 값진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밤낮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고단한 과정 속에서도 항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항상 예원의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기며 아끼고 사랑을 베푸시는 선생님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 없고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닿기를 바라며 선생님들께서 예원학교와 가정에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학년 학생들만큼 긴장하고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몸을 움츠러들게 하겠지만 예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은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원학교 43기 졸업생 박소영. 박서희,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찬양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축복하노라라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원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은총이 이쁘니라 안녕하세요. 9월 3일
2학기 두 번째 채플에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재광 선생님입니다. 지난 1학기부터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가 있는 정동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채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조선을 찾아온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90년대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모였던 한 사교 클럽인 정동구락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2학년 친구들은 차분한 목소리가 좀 어색하겠지만 티를 내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인 8월 27일 2학기의 첫 번째 채플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션샤인인데요. 단순히 역사를 주제로 했다는 점 외에도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명연기, 그리고 구한말이라고 불리우는 1800년대 후반의 생활 모습을 잘 고증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번 여름방학에 넷땡땡스에서 봤긴 했지만 참 재밌게 본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를 앞으로 볼 친구들도 있을까봐 많은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작중에 여주인공이었던 고혜신이 영어를 처음 배웠던 신식학당, 그리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이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었던 글로리 빈관, 그리고 공사관에서 일을 하는 유진초이와 맞닥뜨린 고혜신. 그런데 이 장면에 등장했던 공간들이 바로 우리 학교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이라 더 재밌게 와닿았던 듯합니다. 왜 우리 학교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모여들었었을까요? 참고로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들은 신식학당의 경우에는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실제 학교가 있었고요. 글로리 빈관은 손탁호텔, 그리고 공사관은 옛 미국 공사관이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약간 거슬러 1880년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조선에는 파란 눈의 서양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와 같은 정치적, 외교적 목적과 같은 교과서의 이야기는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미 3학년 학생들은 아마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해요. 다시 화면을 보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던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뒤를 이어서 일단 세계 역사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이 국가를 의심하면 된다는 영국과 당시 신생통일국이었었던 독일, 그리고 뒤이어서 동네북 이미지의 이탈리아와 붉은국 러시아, 바게트국이었던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 와플국 벨기에, 그리고 한때 북유럽의 깡패였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덴마크가 조선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상대 국가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외교관이 머무를 수 있는 건물을 그 국가에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SNS 같은 온라인 활동에서 첫 댓글이 주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림에도 장난스러운 첫 댓글이 달리면 금세 댓글창은 엉망이 되는 반면에 첫 댓글이 선풀이면 이후에도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국가의 외교관들이 바로 이 정동에 자리를 잡았던 것도 초대 미국 공사 푸트가 우리 학교의 바로 뒤편에 공사관을 개설한 데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한 번도 자리를 이동하지 않은 영국 공사관이 1884년 개설을 하게 되고요. 바로 우리 학교 또 뒤편에 해당하죠. 정동공원 일부에 건물이 사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국가들도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낯선 조선 땅에 온 외교관들은 자주 지금의 성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바로 역시 우리 학교 근처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일적인 이야기 외에도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모임을 무슨 클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일본어로는 구락부라고 읽었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모였던 외교관들의 모임은 서울클럽 또는 서울구락부라고 불렀답니다. 자연스럽게 이 정동에는 서양 민간인들도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었는데요. 우리는 1학기 체프를 통해 이곳 정동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왔던 알렌, 그리고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 스크랜튼, 아펜젤러, 허버트와 같은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관을 주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들은 이곳에 수많은 학당과 교회를 설립해서 그 명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7년 발간되었었던 독립신문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양인들의 숫자가 대략 226명 정도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대부분은 이곳 정동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명의 서양인도 신기했을 이 당시에 이곳 정동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닐고 있었던 국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양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는 조선인들도 많았을 거고요. 특히 1894년 조선의 주도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던 시기, 그야말로 이곳은 각국의 공사관에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찾아오는 조선 관료들의 발걸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을 듯 합니다. 지난 채플에서 손탁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었지요. 바로 이 사진에서 계단 난간에 걸터 앉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앙투아네트 손탁입니다. 앙투아네트 손탁은 독일 출신의 러시아 제국 통역관이었고요. 당시 국제 외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언어인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4개 국어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선에 온 이후로는 금세 한국어도 마스터했다라고 하니 그야말로 부러운 외국어 능력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궁궐의 양식조리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비밀스럽게 러시아와의 접선도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투아네트 손탁에게 고종은 우리 학교의 맞은편인 지금의 이화여고가 있는 자리에 집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손탁의 사저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당시 청일전쟁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의 공식적인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이 정동에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도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조선인 관리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손탁의 집은 이러한 모임의 공식적인 장이 되었고요. 바로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정동클럽, 정동구락부를 이루는 멤버들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동구락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임의 중심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선의 운명을 보존할 수 있는 큰 사건들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국경 없는 선을 이루기 위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당시 조선은 1894년부터 시작된 청일전쟁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침범하고요. 조선이 추진하고 있었던 자주적인 개혁을 일본의 의도에 맞게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1895년 8월 일본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자 몰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로 을미사변을 일으키기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복궁에 거의 가둬지다시피 살고 있는 고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단순히 조선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고종과 조선을 지키고자 마음먹었었던 조선인 관료들, 그리고 또 수많은 외국인들은 손탁의 사저에 모여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공식 인사들과 만남을 함께 가지면서 위험에 처한 고종을 일본의 소나기에 떨어져 있는 경복궁으로부터 피신시키고자 이를 꾸미게 됩니다. 당시 정동구락부의 주축인물이었었던 헐버트, 다이, 언더우드와 이범진, 이완용 등은 1895년 10월 고종을 비밀스럽게 구출하려다가 비록 실패하였었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서 1896년 2월 이들은 다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 파천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조선과 고종을 구해내면서 이후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에 정동구락부의 핵심 인물들이 참여를 했던 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이 조선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외국인들, 그리고 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았었던 조선인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인, 외교적인 의도나 이후의 역사적인 상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정말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일에 선뜻 나서 주었던 이들의 선한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아관 파천에서도 큰 활약을 했었던 손탁은 고종에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집이 2층짜리 서양식 건물로 개조가 되는데요. 그는 이 건물에 호텔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호텔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글로리 빈관의 모티브가 되었던 손탁 호텔입니다. 당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하네요. 아관 파천 이후에 정동구락부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자진 해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겼었던 여운은 우리 학교 주변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경 없는 선을 실행해줬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2학년 역사를 담당하시는 이재광 선생님의 특강 다들 잘 들으셨나요? 유머 이트가 아주 대단하시고 또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하시는 아주 좋은 재능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구한말 많은 외국과 수교를 맺고 또 공사관이 들어오고 또 이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곳 정동에 그들의 모임이었던 정동구락부, 정동클럽 얘기까지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 중에서 무엇보다 저에게 반성이 되었던 것은 재광쌤이 가진 그 따뜻한 눈과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14번째 정동을 묵상하다 이야기로 구한말 공사관들을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릴 때 제국주의나 자국이기주의, 또 개발을 목적으로 조선을 탐내던 외국, 그리고 힘없이 당했던 우리의 과거를 속상한 마음으로 되뇌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재광쌤은 국경 없는 선을 위한 합력이라는 주제로 한계가 있는 시대의 역사였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은 선을 위한 저마다의 노력과 합력을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인 저보다 더 따뜻한 눈으로 역사를 보는 바른 법을 가르쳐 주신 이재광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인이가 읽어준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사역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 현재에 절망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며 시대를 비관하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깊은 희망의 수준, 곧 믿음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나 긍정적 사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겠죠. 과거의 시대에서 한계를 보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서 아쉬운 점을 끄집어내는 것은, 흘러간 세월에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 속에서 비루한 순간을 박제해내는 것은, 가슴은 아프지만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익숙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도, 지금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와 타인의 장점과 잘한 일보다는 단점과 실수에 대해 더 오래오래 기억하는 참 못난 습관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어려운 일은 분명 한계와 아쉬움은 가득하지만 과거의 시대와 시간, 그 시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을 고민과 부대낌, 무기력을 이겨내려는 눈물나는 안간힘을 통해 작은 성취를 가져왔고, 그 자그마한 성취들이 쌓이고 모여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원인들이 마주한 모든 시간이 모이고 모여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는데 쓰여진다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임을 고백하는 모든 예원인들과 이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